선물 쪽을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선물 오늘 아침에 보니까 3,000계약 넘게 지금 그렇죠. 순매수로 도른 것 네. 같아요. 38% 전년 동기 대비 38%나 이익이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ROE 10%, 11%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영원히 뭐 저는 이제 앞으로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에 네. 들어와 있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안녕하십니까 머니터 가족 여러분, 신한투자증권의 황희연 PB팀장입니다. 오늘은 강강루 대표님 모셨습니다. 아주 자주 만나고 뵙고 있고 요즘에 적중률이 아주 높은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해야 되겠죠. 네. 의식주주 요즘에 잘 되세요? 네, 이제 한 달 열흘 네. 됐는데 벌써 이제 거의 이제 10,000명 다 네. 다가가고 있어가지고 출발은 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은 네.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머니톡 말고 또 거기서 또 다른 뭐 팁들이나 종목들을 또 풀어주신 게 있으시나요? 네, 거기서 이제 네. 이것저것 저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만 일부러 네, 그렇죠. 해죠. 왜냐면 이제 여러 일반 다수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네. 작은 거는 할 맞습니다. 필요가 없는 거고 네, 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큰 것만 봐도 일단 사실은 삼성전자 저희가 SK 하이닉스 오늘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네. 그것만 봐도 우리 코스피 시총의 3분의 1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됐죠. 뭐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것들 보면은 예. 제가 대충 이게 커버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한 60-70% 정도 돼요. 예. 뭐 그 정도 하면 충분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뭐 코스닥 시총 한 20, 상위 한 20-30개, 네. 그리고 뭐 코스닥 시총 한 10개, 뭐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충분히 수익 낼 수 네. 있거나 또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랑 했을 때 살짝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주시긴 했습니다. 저도 까치밥 기억나고요. 얘기했잖아요. 네, 까치밥 얘기하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뭐 이제 셧다운 이야기도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이제 지난 주말간에 셧다운 이제 풀어져 갈 것 같다라는 뉴스가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고 원래 뭐 11월 말 예상했는데 뭐 이번 주 중으로 해결될 것 같다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버블론 이야기 항상 있었지만 뭐 빌미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일단은 지금 코스피 지수 시장 네. 미국 장 네. 좀 일단은 현재 위치 좀 분석 그럴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우리 시장이 좀 제일 많이 얻어 터졌잖아요. 그쵸. 상당히 네. 맞을 때는 펀치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쵸. 우리나라 항상 모든-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이 좀 아팠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많이 떨어진 거는 그 직전에 급하게 많이 올라갔다. 올랐어. 그렇죠. 4,200을 뚫고 가는 그런 급등장을 연출했기 때문에 더 맞은 거 아니겠느냐.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야, 환율이 너무 치솟는 거 아니야? 외국인들이 너무 팔아가지고 돈 들고 나가는 거 네.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나중에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외국인들이 급하게 파니까 이게 파는 게 말이죠. 우리 여름에 집중호우 내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막 내려가지를 그렇죠. 못해가지고 막 네. 넘치잖아요. 네. 도로로 들어오고 뭐 침수도 되고 막 그런 국면이 있는데 지난주가 우리한테 그런 국면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이게 근데 1년에 몇 번씩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럼요. 우리가 당연하죠. 지나가서 네. 잊어서 그렇지 네. 지난 4월 달에도 그랬어요. 네. 더 심했어요. 더 심했죠, 사실은 그때는. 네. 이번보다. 네. 근데 어쨌든 뭐 레버리지 정도 이제 관리를 잘 하시면 되는데 그때도 제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신용장고 그래서 TV만 틀면 경제 TV도 그렇고 뭐 KBS 뉴스도 그렇고 신용장고가 뭐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금액은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크게 위험하게 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총도 엄청나게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거의 지금 뭐 70% 전후로 지금 우리 종합지수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시총 그 정도 오른 거는 문제가 아니다. 네. 퍼센트로 보면요 그냥 껌딱지예요. 맞습니다. 제자리에 네. 있어요. 네. 공매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네. 체격이 커진 거에 대해서 그 정도 올라가는 네. 건 우리가 뭐 당연한 거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뭐 펀드들의 뭐가 문제가 있든지 네. 아니면 회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네, 네. 따라서 좀 이렇게 한번 휘몰아친 거 그리고 네. 거기에 미국의 이제 금리 그러니까 이제 단기물이 잠깐 위로 고개를 틀면서 미국 달러 지수도 이제 100을 잠깐 넘어갔다 왔잖아요. 네. 다시 99까지 내려왔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뭐 히컵 네. 뭐 이런 딸꾹질 뭐 이 정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네. 나중에 차트가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이렇게 보시면은 단기 이동 평균 뭐 중기 이동 평균 이렇게 있는데 중기 이동 평균에 딱 와가서 금요일에 이제 잠깐
내렸다가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뭐 위로는 몰라도 당분간은 옆으로 가는 좁은 박스 장세 네.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연말로 가면서는 조금 또 좋게 봐줄 수가 있겠다. 주말에도 우리 뭐 또 배당 분리과세 얘기도 네. 있고 최저 배당 세율 얘기도 맞습니다. 25%를 이제 가겠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 곧 이제 3차 상법 개정도 있고 하니까 오늘도 보면은 뭐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서는 그걸 어제 찍었습니다만은 금융지주나 뭐 이런 데가 뭐 지금 지난 금요일, 맞습니다. 지난 목요일도 괜찮았고 오늘까지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좋은. 상당히 볼 필요가 있는 종목들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조금 지수 때는 좀 횡보도 매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뭐 코스닥도 좀 분석하시나요? 코스닥은 근데 네. 이제 저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좀 그렇고 제일 네. 위에가 이제 뭐 알테오젠부터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네. 많잖아요. 근데 그쪽은 이익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이나 네, 뭐 모멘텀. 라이센스 아웃에 네.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형성되고 있어가지고 이쪽하고는 좀 다르죠. 결이 좀 다르다. 네,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건데 이제 나중에 뭐 혹시라도 알테오젠이 이쪽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라고 네. 했을 때는 어떤 임팩트가 있겠느냐. 저는 이제 항상 여기 와서 얘기할 때나 뭐 제가 제 유튜브에서 얘기할 때나 항상 ROE라는 걸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기업들이 뭐 이익을 많이 벌어내야 되니까 말이죠. 네네네. 근데 그 ROE라는 게 사실은 알테오젠 같은 큰 이제 시가총액 그 바이오 회사가 넘어오게 된다면은 ROE가 어떻게 될까요? 훼손이 돼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PBR은 어떻게 될까요? 또 그것도 그러네요. 당연히 급등하게 높아지고, 돼요. 네. 당연히 높아지고. 그럼 우리가 지금 정당화하고 있는 프리미엄이 네. 더 비싸게 보여지는 국면이 있을 수가 있겠다. 이제 네. 알테오젠 뭐 내년 정도에 이전 상장이 될 수도 있겠고 언제 될지는 아직 네.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교란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 시장은 영원히 뭐 저는 이제 앞으로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에 네. 들어와 있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프리미엄이 엄청난 프리미엄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기업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ROE에 걸맞는 그 정도의 프리미엄. 네. 그러니까 포워드 PBR로 보면 1.3에서 한 1.3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프리미엄. 왜냐하면 ROE라는 게 지금 내년 거 한 11.5% 그리고 후년 거 11.6%를 지금 컨센서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기준에서 볼 때는 충분히 뭐 포워드 PBR 기준으로 1.30에서 1.35 이 정도까지는 갔다 올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3천 저는 다른 방송 가서도 지난주에 계속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지수가 뭐 출렁출렁은 하고 이제 공포감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만 3,900 정도는 하방 지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뭐 한 몇 달 전에 나왔을 때의 네. 그 전체 컨센서스의 ROE하고 네. 지금의 ROE가 완전 동네가 다르죠. 달라졌어요. 다르죠. 그때는 내년 거에 대해서 9.5% 후년에 9.75%밖에 상정을 안 했던 ROE고 지금 현재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에 11.5% 후년에 11.6%를 상정하는 ROE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벌써 한 20% 그렇죠. 넘게 이렇게 네. 올라와 있는 네.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는 한 3,300, 3,500 뭐 네. 이런 느낌으로 상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3,900선이면은 거의 뭐 베이스 케이스 정도 예전으로 우리가 작년에 생각할 때 한 2,900, 3,000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3,900선은 지켜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외국인의 급한 이런 매도세가 네. 진정이 곧 될 거다. 그리고 거다. 또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던 게 우리가 매도 클라이막스에 지금 그 정점을 지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네. 했어요. 근데 마침내 네. 오늘 이제 월요일인데 외국인들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네. 특히 오늘 같은 장에서는 무슨 데이터를 많이 봐야 되냐면 현물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항상 제가 강조드리잖아요. 선물 쪽을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선물 오늘 아침에 보니까 3,000계약 넘게 지금 그렇죠. 순매수로 도는 것 네. 같아요. 지난 한 열흘 동안 상당히 선물 쪽을 누적 순매도로 잔량을 쌓아놨던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슬슬 돌려고 한다. 그래서 장이 다시 되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급작스럽게 이제 판 그런 국면은 이제 조금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선물 쪽에서 좀 먼저 들어오면 대형주 위주의 반등이 가능성이 더 크겠네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아까도 우리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의 네. 3분의 1 그렇죠. 정도 차지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그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치 상향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제가 이걸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지지난주 대비해가지고 또 추정치가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 코스피도 계속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야 이게 아직 끝나지가 않은데 벌써 하차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AI에 대한 투자가 뭐 좀 많이 되고 있고 네. 비정상적으로 많이 되고 네.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26년에 지금 AI에 대한 캐펙스를 줄이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 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뭐 인재 AI의 혁명, 레볼루션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단계,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더 가봐야 한다. 이게 진짜 버블인지 아닌지는. 근데 과연 이게 AI 투자한 만큼 효율성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아직 우리가 구체화된 거는 없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기업들은 오히려 투자를 안 하느니 지금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는 사실은 뭐 GPU도 있고 뭐 NP도 있고 하는 건데 우리가 D램의 중요성을 뭐 생각 안 하고 옛날같이 그냥 D램 만들어 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한테 파는 이런 느낌으로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깐부 치킨 먹으면서 네. 어깨동무 하는 거 보세요. 네. 내가 볼 때는 뭐 장사하러 온 것도 좀 있지만 네. D램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D램 만드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맞습니다. 중국 빼면 3군데밖에 없는데 네. 우리나라가 2군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중에 이제 삼성전자라는 데가 HBM 시장에서 아주 여리한 위치로 그쵸. 시장 포지션이 내려갔었는데 네. 이제 HBM4 쪽에서 뭐 지금 네. 괜찮다라는 얘기도 계속 흘러나오고 나오고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굼뜨다고 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이요. 깜짝 놀랄 만한 오늘 얘기를 할까요? 하이닉스보다 더 높게 나와요. 괴리율이. 거의 네. 지금 많이 어제 빠진- 종가 네. 기준으로 지금 목표 주가 컨센서스 대비해서 제가 수치를 보니까 37%가 나오고 네. SK 하이닉스는 전일 종가 대비 겨우 19% 네. 내외밖에 안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보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애널리스트들이 급하게 많이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더 얻어맞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시 돌아 세우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꼭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조금 톤은 다운돼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은 여전히 우상향을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지난주에 결국은 뭐 주가가 밀리니까 톤 다운됐다라는 느낌이 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대형 기술주들이 좀 쉽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이게 아직은 AI 버블론 때문에 빠진 건지 아니면 셧다운 우려로 빠진 건지 약간 두 개가 애매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 주에 셧다운이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또 미국도 지금 사실 과매도 국면이니까 좀 올라온다고 하면 한국 시장도 올라올 거라 보십니까? 다음 주로 저는 되면 이제 셧다운 같은 것 때문에 바뀔까요? 오히려 네.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올라갔죠. 줄어드는 아, 느낌이었잖아요. 네. 근데 네네. 셧다운을 함으로써 미국 경제가 좋아질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빌미를 더 좋다. 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좋게 해석을 해 네. 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미국도 뭐 아까 나스닥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뭐 일단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가 좀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전히 한국 시장 싼가 안 싼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포워드 PBR 제가 네. 항상 가져오는 차트 오늘도 이제 네. 하나 띄워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녹색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 2시그마거든요. 네. 2시그마라는 얘기는 상당히 평균에 비해서 평균이 거의 1.0배 수준이었는데 거기 대비해가지고 많이 올라갔다. 이제 픽 쭉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왔죠. 그래서 네. 지금 1.20배까지 가 있어요. 네. 근데 지난번에 뭐 1.25배도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저는 1.3배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 아까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유는 뭐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한 게 내년 후년에 ROE가 11.5에서 11.6 정도 나오는 것만으로도 네. 충분히 갈 수 있고 아까 우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1회가 될지 2회가 될지 우리 네. 이제 우리 하는 금통위에서는 뭐 지금 안 따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 페드 와치에서도 지금 일단 12월에
한 번은 내릴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뭐 파월 의장은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너무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내년 1분기가 문제죠. 내년 네. 1분기가 원래는 한 번 더 가는 걸로 미국에서 보고 있다가 파월 의장이 그렇게 조금 안 좋은 톤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내년 1월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을 그냥 홀드 정도로 네. 유지한다 이런 정도로 하고 2분기에 가서야 이렇게 좀 내리기 시작할 거다 다시 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페드와치에 이제 그 확률 그 표가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금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할 필요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어제 뭐 나왔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배당 분리과세나 배당 세율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이런 네. 이슈들이 쭉 있다고 하면은 네. 뭐 포워드 PBR 기준으로 1.3에서 1.35배 정도 네. 진출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조금 비싸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괜찮을 수가 있겠다. 네. 왜냐? 제가 한 번도 안 가져오다가 이제 가져온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뭐냐면 포워드 PER 기준입니다. 네. 이걸로 보면 아까 본 거보다는 좀 다르죠. 아까는 네. 녹색 선을 뚫고 올라가 올라갔었어. 버렸는데. 이 시그마를 뚫고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1시그마 안쪽으로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게 왜 저러냐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내년에 이익이 기대치가- 많이 난다고 네, 지금 네.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포워드 PER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그 정도로 그렇죠. 이익이 지금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시장은 네.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장이 막 내려가고 막 할 때는 포워드 PBR로 보면서 방어선이 어디야 막 이렇게 봤는데 네. 또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생각을 PER 쪽으로 그렇죠. 또 네. 가면서 네. 야 그럼 이게 어디까지 올라간대? 막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네. 거예요. 다른 차트를 하나 아까 그냥 지나갔는데 좀 보여드리면 요거 하나 보시죠. 요걸 보시면 이게 이제 코스피의 내년, 후년 제가 수치를 쭉 업데이트를 한 네. 건데, 제가 이제 강관의 의식주주 제 유튜브에서 이제 매주 업데이트를 해 드리거든요. 근데 26년치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403조 원 그 이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시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죠. 38% 전년 동기 대비 38%나 이익이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익 모멘텀이 아주 강력한 해가 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 하차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27년에 가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년 대비해서 겨우 11% 올라가는 증가하는 이런 모멘텀이다. 그렇다고 할 때는 일단 26년까지는 엄청나게 기업 이익이 세게 달릴 거고, 네. 그중에 특히 삼성전자가 앞에 서 있고, 네. 26년에서 7년 넘어갈 때는 약간 슬로우 다운 한다. 네.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ROE 10%, 11%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지수가 한 400포인트씩은 올라가는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2년 후에는 네.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지수가? 5,000 5천 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뭐 용어를 안 써도 네. 그냥 기업들이 이익만 벌어내고 네. 배당만 대체적으로 잘 한다고 하면은 맞습니다. 가 있는 그 지수대가 될 거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우리가 노력하지 뭐 말자. 아니 노력하지 말자가 아니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노력을 해야죠. 근데 요번에 또 좋은 선물이 네. 왔잖아요. 지금 깐부 네. 동맹 그것도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서 이제 네. 시리즈를 지금 이제 내고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뭐 AI 그리고 로봇에 있어서 뭐 중심 국가가 될 수 네.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그렇죠.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만 모르고 있었어요. 뭘 모르고 있었냐?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있었어요. 맨날 중국하고 이렇게 경쟁하고 있었는데 맨날 중국 제조업체한테 치이다 보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산업 합리화로 묶어야 돼? 어떻게 구조조정 해야 돼? 맨날 이러고 있었잖아요. 네. 화학도 그러고 철강도 그러고 다 그러고 있던 차에 2차 전지 쪽도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을 만약 제외해놓고 보니까 서방 세계에서 우리만큼 또 잘 없죠. 만드는 데가 없는 없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잘 만들어져, 제때 만들어져, 가격도 또 좋아. 그렇죠. 근데 전력 인프라 최근에 이익 나온 거 보세요. 그러면 네. 이익들이 생각보다 좋잖아요. 그럼 네. 거기 이익 좋은 게 어디서 나올까요? 다 해외 부분에서 오는 거예요. 네. 해외 부분에서 왜 올까요? 우리가 마진을 예를 들어서 한 10% 남기던 거를 네. 아이 저 사람들 한 20%만 남기는 걸로 오파를 한번 해보자. 네. 근데 저쪽에서 다 봐도 50%로 해보자. 다 봐도 그래도 싼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싸게 만들고 있었는데 우리만 몰랐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우리가 그런 가격을 갖다가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그런 여지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기술력도 있고 많이 이게 밸류 체인이 지금 셋업이 돼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꾸 우리나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뭡니까? 조선업도 데려가려고 하는 거고 자동차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또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이 조금 AI 시대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대결하는 국면에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재평가받는 지금 국면에 와 있다. 네. 들어와 있다. 그런데 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야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급하게 팔 필요가 없겠다. 지금 AI 동맹 해가지고 그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 어떻게 압니까? 네. 이제 AI에 있어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나라들이 앞에 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GPU를 확보를 또 못했다는 핑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쪽에서 조금 뒤처져 있었는데 이제 GPU를 26만 장을 확보를 한다고 보면은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다들 뭔가 각자의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라고 볼 때는 우리가 옛날에 인터넷 깔고 뭐 통신하고 할 때 네. 우리나라가 뭐 끝내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도 그런 뭔가가 나중에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럼 미래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보이는 건 좀 아주 작고 모호한 이런 느낌이라면 앞으로 2년, 3년 앞으로 가면서는 뭔가 확실하게 잡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보는 거죠. 네. 보니까 2026년도에 확실히 영업이익 상승률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올 연말 내년 초가 사실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 수급하고 파생하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했던 섹터별로는 2부에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동성 폭발의 시대가 열리는 자산 확장의 골든타임.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은 2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대세 상승장.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유동성 폭발의 시기입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자산 규모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타이밍이죠.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성격 아시죠? 절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하창봉과 함께라면 이제 주식이 즐거워질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대세 상승 수익 실현반. 저와 딱 8주만 함께 해보세요. 2026년 상반기부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성공하는 투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답을 줄이고 정답을 반복한다. 그 원리를 체득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차트의 완벽한 이평선 세팅법부터 직접 만든 투자 루틴을 통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거기에 대해 2026년 주도주와 2030년 미래 섹터 전망까지 매주 3회 강의와 매일 2회 시장 분석과 실습으로 총 8주 동안 수익을 위한 모든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5년의 투자 경험과 수많은 투자자와 함께 쌓은 실전 노하우, 그 모든 걸 이번 과정에서 쏟아내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수업을 통해 재미있게 배우고 실제로 돈이 되는 경험을 해보세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대세 상승 수익 실현반에서 저 하창봉이 여러분의 투자 실력과 마인드셋을 모두 책임지고 변화시켜 드리겠습니다. 대세 상승 수익 실현반,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